이런 학과를 갖다 한번 잘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학과가 경쟁력이 있다. 원서 접수할 때가 다가오니까 사실 이제 원서를 갖다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배치 상담을 갖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상담하느라가 바쁘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학과를 갖다 한번 잘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학과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학과를 갖다 제가 몇 개를 갖다 선택을 했는데, 선정한 기준을 갖다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깨달을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 잘 들어보신 다음에 이런 학과를 찾아내신다고 한다면 합격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선정한 학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한의예과예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한의예과는 뭐가 있죠?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있었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그 지역균형보다도 등급컷이 높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올해는 똑같이 수능 최저가 3합사 탐구평균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의 지원풀, 작년의 지원 등급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보나마나 그 경희대 그 교과로 들어온 지역균형의 한의예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그 다음 내신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희대 교과는 작년에 다 1.4등급대였기 때문에 아마 올해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5등급대부터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휴브레인에서는 2등급 때 초반대까지 합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1차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신이 높을 때도 그랬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한의예과를 분석해 드릴까 하고요. 연대 활동 우수의 약학과는 독특하죠. 수능 최저가 높아요. 1등급 2개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적어요. 그 연대 활동 우수의 약학과가 이렇게 별로 좀 소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번 전에 그 빵꾸가 났었거든요. 빵꾸가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거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어떻게 되죠? 등급컷이 확 올라갔어요.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등급컷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보나마나 연대 활동 우수의 약학과는 분명히 경쟁률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학과를 노리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1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습니다. 연대 활동 우수의 약학과는 거의 다 붙는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까 하고요. 성균관대 탐구형 건설환경공학은, 성균관대는 독특하죠. 뭐냐면 내가 물리 투하지 않아도 건설환경공학 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4등급 대인 학생을 붙였어요. 그리고 학교 설명회 때도 건설환경공학 일반고 학생들한테 넣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른 데 넣을 데 없고 오히려 건설환경공학 넣어, 이런 데 넣으면 경쟁력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입사관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은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올해 좀 외면받게 돼 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외면받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한테도 외면받게 돼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외면받을 수 있는 이런 건설환경공학이 의외로 그죠? 올해 합격 확률을 확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건설환경공학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제 이런 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갖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지역균형 교과죠, 교과. 교과가 사회과학대학인데, 사회과학대학뿐만 아니라 이건 경영학부도 해당되고 하는 내용이긴 한데, 지역균형은 교과는 핑퐁을 치죠, 핑퐁. 경쟁률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등급컷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되죠. 올해 경쟁률이 낮아지고 등급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회과학대학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드리고, 사회과학대학뿐만 아니라 경영학과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학교와 학과들이 다른 전형에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을 잘 찾으신다고 한다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한의예과부터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수능 최저 3합사가 적용되죠. 그럼 작년과 지원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정도의 학생들이 됐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 지역균형 교과에는 3합사가 있었지만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디죠? 내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갖다
수능 체제를 갖다 못 맞추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둘 다 그 수능 최저가 생긴 거죠. 둘 다 수능 똑같은 삼합사의 탐구 평균이라는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내신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 굳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넣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로 교과를 갖다 지원할 거고, 그럼 교과에 지원한 학생들 어디까지 합격했는지를 교과를 보고 삼합사인 학생들이 내가 내신이 좋으면 무조건 교과를 넣지 굳이 뭐 이렇게 종합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제 경희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 30% 서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역균형 다음에 있는 학생들이 바로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일반고 학생들은. 그래서 지원풀이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내신 성적 좋은 애들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했지만, 올해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하지 않고 똑같이 삼합사를 맞춘다고 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교과를 갈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학생들이 뭘로 갈 거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갖다 어디부터까지인가를 갖다 잘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컷이 근데 오히려 낮았어요. 왜? 삼합사를 갖다 요즘은 이제 한의대를 덜 선호하기 때문에 경희대, 한의대면 사실 원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등급컷이 낮았죠. 한번 보세요. 2024년도 경희대, 한의대 지역균형을 보면은 경쟁률이 6대 1이었는데요. 요번 전이었죠. 모집 인원 8명이 예비 번호 8명이었고 16명까지 됐는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35.4%여서 1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빼놓고 다 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 한의대 자연이 어디까지 됐나요? 경희대, 한의대 자연이 50% 것이 1.54고 70% 것이 1.58이었는데 최종은 어디까지 됐다? 2.4까지 됐죠. 그러니까 2.4까지 됐어. 그럼 올해 불을 보듯 뻔하죠. 교과인데 작년에 경쟁률이 6대 1이었어요. 그럼 올해 얼마까지 올라갔죠? 15.4대 1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15.4대 1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작년 2.4까지 된 걸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집 인원 8명이 요번에 예비 번호 12번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충족 인원은 38명이죠. 38명 중에서 몇 번까지 된 거죠? 20번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한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반 정도가 합격을 한 건데, 그래도 학생부 등급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죠? 50%까지 1.42였고 70%까지 1.42였는데 학생부 등급 평균은 1.3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교과로 된 학생들은 어디까지 분포가 되어 있죠? 학교에서 발표한 산포도를 보면 1.5등급이나 1.6등급 정도까지 분포가 되어 있죠.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건 뭐냐. 이렇게 되면 이제 1.4등급 때까지는 삼합사를 맞추는 1.4등급 때까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늘 이유가 없겠죠. 그죠? 1.4등급 때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았어. 그죠?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반이 뽑혔어. 그죠? 그런데 70%까지 1.4등급 되었어. 그러면 경희대 지역균형 교과는 일반과 어떤 학생들이 넣어야 된다? 1.4등급 때까지는 반드시 넣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종합으로 갈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한의학과 자연에 보면 일반고 비율이 항상 높아요. 일반고 비율이 90%였죠. 일반고 비율이 90%였는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합격자 산포도를 보면은 50%까지 1.35고 70%까지 1.38이었죠. 학생부 평균 등급은 1.44였지만 이 등급컷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경희대, 한의대 지역균형 교과를 넣으면 1.4등급 때까지는 충분히 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35등급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올해는. 이거는 작년에는 왜?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수능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풀이 다르겠죠. 그래서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일반고에서는 1.4등급 때까지는 경희대 지역균형 교과로 들어올 거고, 일반고에서도 삼합사를 마치는 1.5등급 대인 학생들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1등급 대인 학생이 삼합사를 마친다면 경희대, 한의대를 지원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휴브레인에서는 일반고에서 2.3등급이나 2.4등급 때까지 1차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이런 일반고의 2.3, 2.4등급 대인 학생들도 올해는 삼합사를 마실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35%대밖에 되질 않죠? 그럼 어떻게 되죠? 4배수를 뽑는다 하더라도 35%대라고 하면 얼마가 되죠? 1.4대 1.5대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충원까지 합치면 1단계 뽑힌 학생들은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1.4등급 때는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과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등급 때 후반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 한의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라.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휴브레인에서는 일반고 2.3, 2.4등급까지 1차 합격을 했다.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 합격해서 4등급이 이번에도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의 3등급 대인 학생들은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형의 약학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연대 활동 우수형 약학과 이제 경쟁률의 변화를 보면은 연대 활동 우수형은 2024년도 6명 모집하고 2024년도에도 6명 모집했죠. 근데 올해는 7명 모집을 하죠. 근데 구조를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29명이죠. 그러니까 1단계 4배수가 되고 1단계 4배수가 돼서 24명이나 28명 된다 하더라도 이건 1단계 통과자죠. 거기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빼놓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남는 학생들에 대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원이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다 서울대학교하고 중복 합격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항상 연대 활동 우수형 약학과는 대부분이 빵꾸가 되게 많이 나죠. 그래서 2024년도에 6명, 저 가로 인원이 충원 인원이거든요. 3명이 충원 인원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50%까지 1.43이고 70%까지 1.52야. 연대 약대인데 별로 높지 않죠? 1.52. 저때 저희가 1등급 때 후반대인 학생들을 갖다 이제 1단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43, 1.52야. 자, 이렇게 되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죠? 2024년도엔 더 많이 올라갔죠. 15.83대 1입니다. 6명이고 이제 충원 인원이 2명이에요. 그런데 50%컷, 70%컷이 없어. 50%컷, 70%컷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죠? 합격자가 3명 이하라는 거예요. 합격자가 3명 이하라는 얘기는 빵꾸죠. 빵꾸가 났기 때문에 합격자가 3명 이하니까 이게 등급컷이 없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7명 늘어났어. 근데 작년에 빵꾸 났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몰렸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가 되니까 19대 2입니다. 충원 인원 3명이에요. 근데 50%컷 1.35, 1.37이 됐죠. 이렇게 되면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1.35, 1.37이면 등급컷이 굉장히 높죠.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엔 경쟁률이 되게 많이 하락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15대 1 이하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가 기회예요. 1단계 4배수 안에 들면, 그죠? 1단계 4배수 안에 들면 연대, 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보세요. 수능 최저 기준과 충족률을 보면은 자, 1등급이 2개 이상이고 영어 3등급 이상인데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면접 대상자 기준 35.3%라고 학교에서 설명회 때 발표를 했거든요. 경희대 지역균형 약학과는 수능 최저 3합사, 충족률이 35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경희대 지역균형 약대의 수능 최저가 이제 충족률이 35.2%였고, 연대 같은 경우는 면접 대상자 기준 35.3%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대 활동 우수형 약학과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면접 응시율이 80%라 가정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 35.3%면 1단계 4배수고 7명이죠. 면접 응시율 80%,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률 35.3%. 그럼 얼마가 되는? 7.9, 약 8명이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충원 인원 3명이래요. 그죠? 충원 인원, 그러니까 8명이 대상자인데, 그죠? 1단계 뽑힌 28명 중에서 8명만이 대상인데, 그죠? 충원 인원이 3명이라고 하면 7명 하고, 그 다음 7명 뽑는데 충원 인원이 3명이라는 얘기는 1단계 통과자는 어떻게 됐다? 100% 합격을 한 거죠. 그죠? 오히려 2명 이하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계산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단계가 되고 수능 최저 맞추면 거의 다 붙는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일반고는 제가 볼 때 1.5등급까지 올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후반대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브레인에서 일반고 1.9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대 약대 이거 내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 탐구형 건설환경공학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건설환경공학은 그러니까 탐구형이죠. 그러니까 융합형은 일반고하고 자공고를 합치면은 56.7%가 일반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은
36.1%, 일반고하고 자군고를 합치면 36.1%가 일반고예요. 근데 학교 설명회에서 우리는 이수 과목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균관대는 그래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들을 정해놨죠. 이 과목들 이수하지 않았으면 지원하지 마라 그러는데 성균관대는 상관없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작년에도 정말 그런 학생들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물리투를 이수하지 않은 화학계열의 지방자사고 학생이 바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올해 보시면 모집 인원이 25명에 35명의 모집 인원이 20명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성균관대 탐구형의 일반고 비율이 30.1%인가 아까 36%대밖에 되지 않았죠. 이러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좁아 보이죠. 건설환경공학을 넣기에는 인원도 줄어들었고, 그죠? 일반고 비율이 적고 이럴 겁니다. 제가 볼 때 경쟁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뭐가 있냐? 이 정도 기회예요. 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건설환경공학 늘려고 하면 2등급대가 늘까요? 안 늦겠죠. 특목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 내신 등급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기피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인원이 줄었어.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가 오히려 거꾸로 3분의 1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건설환경공학부의 올해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50% 컷 이런 부분들은 다 일반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설명회 학교 입학수단관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건설환경공 한번 넣어보시죠. 뭐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셔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리투를 하지 않고 이수 과목이 그런데도 그냥 지원해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성균관대 같은 경우 내신과 그 다음에 이제 탐구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한다면 뽑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투를 이수하지 않은 화학계열의 지방자사고 학생 4.3등급대인 학생이 작년에 건설환경공학부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이제 다른 대학을 가긴 했는데 이 최초 합격을 했거든요. 물리투 이수하지 않았어요. 화학계열의 학생이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의 2등급 초중반인 학생들이 이수 과목이 좋다고 한다면 아니 이수 과목과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브레인에서 건축공학을 준비한 일반고 2.9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올해 아마 이렇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를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한번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중앙대 지역균형입니다. 교과죠, 교과. 3합칠 맞춰야 되고요. 사회과학대학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앙대 지역균형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 내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경쟁률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사회과학대학뿐만 아니라 경영대학도 그렇고 경쟁률이 5에서 7대1 정도면 수능 최저 충족과 충원율 고려하면 2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이제 25명 모집하죠. 사회과학대학이요. 그런데 이제 어디냐면 50%거 70%거지 1.8이었죠. 그래서 경쟁률이 8.6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다고 생각하니까 중앙대인데 높다고 생각하니까 3합칠도 맞춰야 되니까 2024년도에 경쟁률이 5.12대 1로 떨어졌죠. 5.12대 1로 떨어지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70%라고 그랬죠. 그럼 3.5대 1 정도 되겠죠. 그죠? 3.5대 1 정도 되면 얼마가 됩니까? 25명에 한 3.5대 1 정도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75명에 한 80명대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충원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럼 95명 정도까지 된 거죠. 이때는 그러면 2월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70% 컷이 얼마였어요? 1.95등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 이제 1.95등급이면 편한 거죠. 오히려 2등급 초반도 됐겠네 이 생각을 했겠죠. 이거 제가 볼 때 2월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이 확 몰렸죠. 12.56대 1입니다. 다시 1.8이 됐어요. 50%까지 1.77이고 70%까지 1.8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죠? 완전히 2023년도하고 이렇게 대자비가 됐죠. 거의 50% 것도 비슷하고 70%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경쟁률이 제가 볼 때 12.56대 1에서 6대 1 내지 7대 1 정도 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래서 마지막 날 넣어야겠지만은 6대 1 내지 7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능 최저 충족과 충원율 고려하면 한 6대 1 정도까지 심지어는 7대 1 정도까지도 본다면 잘하면 충원까지 고려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붙거나 2월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내신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쟁률이 한 5에서 7대1 정도가 만약에 사회과학 대학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는 한번 수능 최저를 물론 맞추셔야 되겠죠. 3학제를 맞추셔야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원해 보셔도 그죠? 올해 그게 한번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몇 군데 학교를 선정을 해서 왜 이 학과를 갖다 지원해야 될지를 갖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학교에 이제 모집 여강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의 입결에 대한 변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면은 의외로 그죠? 의외로 빵꾸가 날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을 갖다 우리가 잘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